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부분 대안을 통해서 대출을 통합한 사례입니다. 부분 대안. 이게 뭐냐면 일단 통대안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부분 대안이 있어요. 통대안은 말 그대로 전체를 상환한 후에 다시 재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부분 대안은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만, 그러니까 굳이 꼭 상환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채무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꼭 상환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들, 그런 채무만 부분적으로 상환한 후 똑같이 재대출을 받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릴 고객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 고객님께서는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정규직 직원의 4대 보험이 되시는 분입니다. 입사일 2009년 10년간 근무를 하셨죠. 2009년 정확히 12월에 입사를 하셨고, 연봉은 5,700이신 분입니다. 5,700만 원. 부분대안, 통대안, 채무통합, 부채통합, 대안대출, 이런 웬만한 대출을 통합하거나 대안하는 이런 상품들은 전부 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안에서만 가능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이 상품이 안 돼요. 그분들은 이제 정부 지원 상품인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대안대출 이런 것을 그나마 이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바꿔드림론은 저희 상담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상담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셔가지고 바꿔드림론 신청해야 되고, 햇살론 대안자금은 저희 상담사들이 취급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또 직장인에 한해서만, 그것도 4대 보험 적용되는, 한마디로 사업자고 프리랜서는 좀 제약되는 게 너무 많죠. 안타깝죠. 자, 이분의 부채를 보면 주택금융공사, 우리 정부지원 담보대출 상품이죠. 취급하는 곳이죠. 주택금융공사에 7,186만 원, 86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후순위 담보대출로 SC제일은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금융설명 알려드리면 안 돼서, 후순위 담보대출로 이거 마치 은행에서 1억 원을 이용을 하셨어요. 1억이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선순위로 받고 또 후순위로 은행을 이용을 했느냐? 간단하죠. 원래 예를 들어서 집이 3억짜리인데, 3억짜리 집인데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돈이 있었어요. 3억도 많다 솔직히. 그래서 대부분을 현금을 주고 나머지만 대출을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돈이 오히려 데려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집이 3억이니까 7,100은 거의 3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또 1억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별건 아닙니다. 어차피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서 받은 거나 이건 같은 1금융권으로 취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이제 은행의 신용대출, 신용대출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3,900만 원. 자, 쉽게 납득이 안 가죠. 이 두 가지는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요즘 뭐 DSR 적용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걸 제외를 시켜볼게요.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웬 뜬금없이 저축은행이 3,900이냐 이거죠. 연봉이 5,700인데 충분히 은행에서 2,000이 있다면 2,000밖에 없다면 은행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저축은행을 이용하셨어요. 자, 개인 사정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객께서 이걸 이용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대요. 은행에 가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급하게 필요한 만큼 금방 또 상환을 할 거여서 뭐 길어봤자 한 달 아니면 며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서류 준비도 귀찮고 은행 가야 되고 다 귀찮아 복잡해 싫어 해서 여기를 간단하게 이용한 거예요. 한 달 안에 나 상환할 거니까 의미 없다 이거. 뭐 한 달 동안 이 저축은행 뭐 이자 뭐 높아봤자 한 달 이자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생각하고 편하게 이걸 이용했는데 문제가 그게 잘 안 됐죠. 투자를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려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한 달 이내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한 달 안에 들어올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어긋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못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갚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축은행 때문에 현재 이용 중인 담보대출도 있고 은행에도 있는데 또 집 생활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얘가 은근히 신경을 쓰이는 거죠, 계속. 근데 그 들어오기로 한 돈이 아무래도 이건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은행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갔는데 자신의 주거래 은행 이쪽입니다. 이 주거래 은행을 갔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아, 제 저축은행 이용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쪽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이것만 없었으면 충분히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거절을 맞고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환해야죠. 이걸 없애야지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의가 온 겁니다, 이제 저한테. 이거 대신 좀 대납 좀 하고 나 은행에서 좀 받게 해달라. 연봉 5,700에 신용 등급도 굉장히 좋으세요. 신용 4등급. 4등급의 연체이력은 당연히 없죠. 저희 딱 보내도 3,900, 연봉 5,700. 충분히 저희가 봐도 은행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또 물어봤죠. 해당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온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연봉의 150%. 에? 그렇게는 나오기 힘든데요? 그 회사 애감밖에 안 돼서. 그랬더니만 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주거래 은행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주거래 은행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해당 은행에서 그 회사 소속된 직원에게 따로 우대해주는 특별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있었어요. 이 회사 직원에 한해서 150%까지 대출을 연봉이 150%까지 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 상환해버리면 이거에 150%면은 얼마에 뭐 8,000원 자꾸 안 넘잖아요. 8,500? 네, 8,500 정도 나와요.
솔직히 뭐 150%안 받더라도 은행 받고 저희가 이거 상환해 드린다 치더라도 은행 받고 은행에서 조금 적게 나오면 나머지는 뭐 추가로 은행에서 받던가 이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은 받을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하시죠. 바로 뭐 이거 상환을 해 드렸죠. 상환을 해 드리고 나서 은행에 갔더니만 8,500까지 8,500까지인데 8,500까지 나왔어요. 8,500인데 고객님께서 8천만 원만 이용을 하셨습니다. 뭐 끝에 500 뭐 그 정도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어떻게 보면 천 단위로 보기 좋게 끊으셨죠. 8,500에 금리는 5.1%. 금리 역시 아주 저렴하게 나오고 대출 하나 8,500이라고 해서 뭐 이거 놔두고 따로 8,000이 아니라 플러스 여기 2,000이 들어갑니다. 2,000.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0을 뺀 6천만 원이 나온 거죠. 대출이. 추가로 6천만 원이 더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이 고객님께서 추가로 6천이니까 4천 정도 빼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어디다 쓰셨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면서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 우대 상품이 있는 은행이라면 아무리 애간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타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부분 대안으로. 뭐 이거 다 상환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거 다 상환해보면 4천, 6천이나 되잖아요. 금액이 커버리면 그만큼 고객님 부담이 늘어나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코드로 살리고 이것만 딱 없애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고객님도 만족도가 높고 저희 역시도 아주 깔끔하게 끝나서 만족도가 높고 서로가 좋은 그런 결과였죠. 자, 오늘은 부분 대안을 통해서 이금융권 대출을 은행 한 곳으로 통합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